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퇴임사를 한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2년 만에 다시 선생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퇴임사에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우리 부당 선생님의 그 치법을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선생님의 그 신법이 잘 전해지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저보고 좀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지금 제가 감히 능력은 없지만 그 청에 부응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부당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이 그 문화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런 분이고, 그분의 침법, 그분의 의학이 오랫동안 전달되기 위해서는 뭔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책도 많이 쓰셨고 다른 분들도 쓰신 것도 있고 해서 많은 자료가 있지만은 그것을 좀 모아서 집계선에서 부당침법의 어떤 핵심을, 소위 부당침법의 진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원장님이, 회장님이 또 김석 처장님이 앞장서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선생님이 이게 넥침이하고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말씀이 계셨고 가르치셨고 책도 쓰셨고 했으니까 그런데 녹아있는 그러한 침법의 정수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의 부당 사와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와다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제자들이 선생님 침법을 가서 견학을 하고 그 견학한 내용을 적어서 지금 전해지는 친구 진술이라는 책 하나 보셨잖아요. 그게 보니까 한 10년에 걸쳐서 했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사와다 선생이 이런 침이다는 내용을 후세에 전하고 있는데, 우리 부당 선생님은 이미 많은 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서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 평소에 하신 말씀 그리고 가르치면서 하신 그런 내용 중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숨어 있을 텐데 그것을 찾아내는 일환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신 원장님이야말로 머릿속에 수많은 부당침법의 정보들이 서려져 있을 것이라, 아까 제가 누에고치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말씀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말부터 해줄지 뭐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보다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갖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호 기자라든가 또 선범들 같은 분들도 오랫동안 선생님 옆에서 근접한 그러한 거리에서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면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첫 삽을 뜨는 거는 우리 김대현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작은 뭐 퇴임한 사람이 늙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감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이 앞으로 많이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든 게 없어요. 자, 바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청문회 선 기분이에요.
2004년 51차까지만 제가 수업을 했었고 떠났죠. 여기를 떠났는데 우리 저 유승희 교수님 1기죠? 1차죠? 1차? 99년에 시작했죠. 99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재가 굉장히 부실했잖아요. 생활침뜸의학 그거 하나로 했던가? 해부학도 없었죠. 그거 하나였죠. 강사진도 많이 부실했어요. 그죠? 오죽하면 이런 놈이 와서 좀 떠들고 그랬을까. 김상표 선생님이 지금 그 어디? 베트남 가 있죠? 그분하고 원왕철 교수? 두 분? 원왕철 씨는 원래 친구사가 아니잖아. 그죠? 강사진이 좀 많이 부실했고 교재도 많이 부실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의대생들이 우리 교재를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교재가 잘 돼 있어요. 그 20여 년 세월 동안에 뜸사랑이 이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강사진 굉장히 부실했어요. 지금 우리 강사진 보세요. 교수님들 보통 21년, 2년? 그래 됐죠? 10여 년은 뭐 그냥 보통이고 10년이 강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침쟁이를 만들었어요. 오시기 전에 침을 공부하셨던가요? 그런 분도 계실 거지만 대부분은 여기 오시기 전에 40대 중반에 하셨는데 침을 모르고 오셨잖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 주빈이죠. 주 강사죠. 이상호 기자. 처음에 지금 뭐예요? 고발뉴스 대표 기자죠. 고발쟁이에요. 그때도 그 침등과의 대화 책 읽어보셨나요? 뭐라 그랬어요? 뭐 고발 건수 찾으러 오셨잖아. 그랬다가 빠졌어요. 할아버지한테. 그 이상호 기자가 그 기수를 11기예요. 25년 6년 5년 6년 때 공부해가지고 11기로 이제 정회원이 됐고 그 뒤로 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아마 많이 저보다 더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료는 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뜸사랑이 이만큼 컸고 우리 교수님들은 누구한테 내놔도 빠지지 않는 교수진이 됐어요. 한의대생들이 와서 그러죠. 우리 이런 침 못 배웠다고. 그런 얘기 해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돌대가리예요. 말재주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오늘 청문회 선거는 지금 요걸 제가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저한테 남은 거는 그냥 아버지가 제가 선친도 못하겠고 아버님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평상시 같이 아버지 할게요. 배우질 못해갖고. 그 치료 과정 그냥 그건 눈으로 남아있고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그 과정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당침뜸, 자, 우리가 이제 정통침뜸이 뭐예요? 말 그대로 새꼬챙이하고 쑥불이에요. 근데 이런 저런 예를 들어서 뭐 동시침법, 오행침법, 무슨 사암침법, 이거는 그분들의 그 나름대로 체계를 정리한 것들이고, 구당침뜸은 구당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다. 그래, 그게 이제 구당침뜸법이잖아요. 그러면 구당침뜸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뭘까요? 침과 뜸. 네, 침과 뜸을 동시에 사용한다. 하나 더, 또, 안 아파.
자, 우리가 뜸사랑 혹은 뭐 어느 계통에서 침을 공부하시든지 지금 현재 바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구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프면 병원 가고 침뜸은 일단 하다 안 되면 찾아보는 게 침뜸이에요. 불과 140년 역사의 그 서양의학 처음에. 근데 100년 전만 해도 서양의학 우리 민생들한테 거의 침투를 못했었죠. 100년 전만 해도. 막연히 지금은 침뜸하면 무서워해요. 현재 지금 침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구당 침뜸은 일단은 안 아파. 그죠? 반미리 때 따끔하고 그게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침은 거의 안 아파요. 안 아프게 해야 된다 늘 강조하셨고 그게 구당 침뜸이고. 자, 또 하나는 뭡니까? 환자 편하게 해줘야 된다. 지금 대부분 이제 병원 문화가 대세인데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 무서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근데 여기 오는 환자들은 얼굴 보면 병이 반은 낫는다고. 편해진다 그래요. 일단 말부터 그렇고 분위기가 그래요. 환자 편하게 해줘야 된다. 자, 이제 구당 선생님이 치료할 때 환자가 들어오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료대가 6개씩이었어요. 을지로나 여기나 지금 저 서울역에 몇 개, 3개, 4개? 예, 거기서는 좀 줄었죠. 거의 6개를 가지고 돌렸었는데 6명 보려면 참 시간 많이 걸려요.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환자들끼리 얘기도 하고 우리는 당신은 침을 놓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잖아요. 뜸 뜨는 사람이나 이제 뭐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일단 환자를 순서가 돼서 부르면은 저는 무조건 앉혀놓고 폐요광부터 잡습니다. 우리 이철영 교수님이 어디서 그걸 다 찾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작년 가을에 그 옛날 고서에도 그렇게 앉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당신 치료하시는 걸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앉아서 폐유광은 잡았었습니다. 환자가 들어오시면 일단 폐유광 무급보양 뜸자리는 제가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 되면은 아버지가 오시는데 일단 환자를 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진단할까요? 자, 우리가 교육을 받고 배우고 가르칠 때 사진 그러잖아요. 저나 뭐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오진이라고 봐요. 지금 서양의학을 마냥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계의 힘을 빌리면 얼마나 유리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볼 수가 없어서 답답했을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에요. 병원 기계 진찰을 우리한테 다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거는 들을 문자, 문진이에요. 대화를 해요. 그전에는 물론 이제 뭐 망진 보겠지만 망진에서 나타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환자 본인이고 환자의 증상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환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그 환자는 병원 얘기 꼭 합니다. 내가 병원 가서 뭐 진찰을 했는데 뭐가 어떻다 그런 얘기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혈액 검사할 때 그 수치까지도 뭐 얘기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얘기예요. 뭔 수치가 얼마 하는데 우리가 그 기준은 뭔지 압니까? 우리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뭐 하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 기준치가 얼마인데 나는 뭐 얼마다. 사실은 우리는 그거는 남의 얘기예요. 그 서양의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듣잖아요. 그건 굉장히 소중한 정보예요. 또 가장 쉬운 디스크 같은 거 얘기를 해봐요. 자, 몇 번에 탈났다. 자, 우리가 듣기로는 몇 번째 발가락이 저려, 몇 번째 발가락이 저려, 그러면 어디에 탈났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벌써 기계로 보고 온 거 아닙니까? 확실한 진찰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계 진찰을 더해서 오진을 하는데 5개. 그게 맞죠? 맞을 것 같아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항상 기계 그 병원 진찰 얘기를 참고하셨어요.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그 환자의 얘기, 들을 문자, 문진 가장 중시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도 회의를 갖고 있는 게, 아버지는 맥진을 안 가르쳐 줬어요. 저는 맥을 몰라요. 그 제가 18년에 받아서 18년 4월에 봄인가 여름인가 개간지에 쓴 말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뭐 1000마디에 저는 나는 돌팔이 올시다 했어요. 돌팔이 맞습니다. 뭐 면허가 없어서도 그렇고, 옛날에 그잖아요. 맥도 모르면서 침통 흔든다. 들어보셨어요? 그죠? 근데 맥을 알고 침통 흔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 촌관척, 뭐, 화목수 금투상하에서 6개 아니에요? 28맥상이 있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맥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내 스승이다 하면, 이 맥을 짚어보고 요게 뭐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빨리 계산해봐요. 6 곱하기 28 해봐요. 응?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암산을 안 해. 계산기 찾아 빨리. 그런다니까. 그 많은 맥상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이게 하나 가지고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맥을 분명히 짚으세요. 그죠? 맥을 짚으시는데, 큰 맥만 잡아요. 큰 흐름만.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높다, 뭐, 그, 큰 흐름만 잡으시고, 이 맥을 짚어서 이게 어디에 탈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몰라. 당신은 신이라서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맥지는 큰 의미가 없고, 맥을 짚긴 하는데 큰 맥만 짚으셨어요. 그 대신에 이 손바닥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죠? 싹 훑어봐요. 우리 이제 오래 안 된 교수님들은 진료하시는 걸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옛날에 진료하실 때 그런 거 보셨죠? 싹 한번 훑습니다. 등도 이렇게 훑고 배도 싹 훑고. 그러면 저는 몰라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게 이제 침뜸이 경험의학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도망가죠? 아, 오늘 특강이 있으시구나.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그 나름 그 손의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정립하셨으니까 그 손으로 진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당신은 이걸 아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전할 수도 없고, 이거 해봐라,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오래 해서 그걸 터득해야 될 감각이고, 내가 만져보고 또 환자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쌓여온 게 이제 당신의 그 절진이 됐던 것 같아요. 응? 그렇게 이제 진료가 시작되고 진료가 이제 진행돼서 이제 끝나는 거고, 거기 이제 진료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청문회에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같은 거죠. 반미립대 기적구의 이유를 그러셨어요. 언제부터 사용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기 때부터 그렇게 떴어요. 당신이 언제 시작한지를 몰라. 최소한 66년은 넘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기 때 하시면 몇 살 때? 제 기억이 있을 때. 내가 제일 싫은 게 감기 오면은 요거 침 맞고 폐유 뜨는 거. 5살 뭐 그러니까 뭐 4살, 5살 요때가 되겠죠. 그 이전은 뭐 저 기억 못하니까 돌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전일 거다. 그죠? 예.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뜬봉키가 어떻게 변해서? 변한 게 없죠. 저 애 때부터 그만하게 썼으니까. 그 전에 크게 뜨시지 않았어요. 몰라, 제 윗사람들 물어보면 또 달라질지 모르지만 안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뜨셨던 것 같아요. 그건 큰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큰아버지? 기자 숫자 쓰시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5년 차이. 근데 76에 가셨으니까 그때도 그렇게 일찍 가신 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시면 계산 안 돼. 76세? 6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 15년생. 지금 110살이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죠? 부당 선생님이 예수님. 그럼 큰아버지는 115이네. 그러면 40년 됐네요, 돌아가신 지가. 40년 전에 76이면 그렇게 빨리 가신 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내가 부산 가서 얘기했구나. 100세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신 분들은. 100세 이상 인구. 손들었잖아. 손드는 척만한 거예요? 작년 인터넷 찾아봤어요. 부산 가서 좀 얘기 좀 하려고. 작년 8월 현재 8,469명? 그게 2000년인가 이때는 2만 명까지도 갔었대요. 그 다음 만 얼마로 줄고 2022년인가 7천 얼마 갔다가 2023년에 뭐 8,469가 맞을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상상외더라고요. 그 100세 이상이 그러니 99세까지는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할아버지가 못 됐어요, 아직도. 애 세 놈이 다 지금 시집장을 안 가고 있어갖고. 친구놈들 뭐, 할아버지시죠? 손주 찾고 어쩌고 그러는데, 야, 임마, 나는 젊게 산다. 근데 사실 어리게 살아요. 젊은 게 아니라. 지금도 운동 열심히 하고 삽니다. 지금 공부하는 그 수강생 연령대도 지금 80대도 꽤 되죠? 몇 분 계시죠? 70대는 늙었다고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나이가 자꾸 고령화가 되는데, 뜬 사람 밖에서는 지금 의료대란 그러잖아요. 저는 전혀 체감을 못해. 생전 병원을 안 갔는데 의사가 있거나 없거나 뭐,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졸업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10번 가던 거 한 번도 갈등말동 한다 그러잖아요.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심각할 건데 우리는 전혀 체감하지를 못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 침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침은 아플 때 맞는 것이고, 그것도 구당 선생님 말씀입니다. 침은 아플 때 맞는, 뜸은 예방과 동시에 이제 다른 걸 못 고친 거 고치지만 예방을 한다고 해요. 당신 매일 드시는 게 그거고. 참고로 아버지는 침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진짜. 정말 아프지 않으면 침나라 안 하셨어. 벌벌벌 떨었는지 하여튼 안 맞으셨어요. 정말 아프면 침 한번 놔라 그러시고 거의 그냥 뜸만 드시고 웬만큼 아파도 그냥 뜸으로 넘겨버리셨어요. 침은 아플 때 하는 거고 뜸은 다른 걸로 못 고친 거 혹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예방으로 뜨는 거라고 하셨고 당신 평생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뜸을 떠서 안 아픈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건 당신만이 아니라 아마 뜸을 뜨는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걸 거예요. 뜸 뜨면 안 아파요. 웬만하면 그냥 그 이겨내고 넘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일 아까운 게 의료보험료. 생존병원 안 가니까. 이게 좀 정말 많이 보급돼서 다시 그러니까 혹시 지금도 교수님들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발 좀 대체의학 하지 마세요. 대체의학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쓴 말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되지 못한 영어 뭐 알터네이티브 메디신 이쪽은 그거 외우느라고 한참 혼났네. 미국 사람은 서양의학이 자기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하는 건 이제 그 중에 침뜸이 들어가니까 뜸은 걔들 안 해.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미국 갈 때 쑥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그 통관에서 얘가 이거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지 못한 말로 목소리 시청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뭐야? Do you know acupuncture? 그러니까, 아! 그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뭐 뜸이다. 그러니까 보여줬어요. 이 새끼들은 마약인 줄 알아. 무슨 대박. 뭐. 예. 침뜸 미국 애들 몰라요. 오죽하면 미국에 지금 대학교가 많잖아요. 대학이죠. 컬리지. 아큐펑처 컬리지잖아요. 그 사람들 아마 자체도 목소리 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오늘 학교가. 그 아버지 가서 하시는 건 뜸을 강의하신 거잖아요. 침을 이제 대체약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그걸 따라서 우리가 대체약 그래? 의사들은 한국 사람 아닌가요? 서양의학을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대체약 하면 안 돼. 그게 대체약이잖아요. 서양의학이.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말로 대체약. 걔네들은 영어로 되지 못하면 어쩌고. 대체의학이란 말 하지 마십시다. 네. 초기의 무극 보양뜸짜리와 지금의 무극 보양뜸짜리. 저는 어렸을 때, 잠깐만요. 네, 커피를 좀 마십니다. 몸에 뜬 곳은 중환하고 폐유밖에 없어요. 백회도 잘 안 떴어요. 저 돌 저거 암만 떠줘봐야 그냥 돌이야. 안 떠주시더라고. 저거 아무리 백회 떠도 돌 안 깨져. 그냥 감기 오면 폐유나 떠주시고 매일 뜨지 않았어요. 그냥 감기 오면.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중환, 뭐 체했든지 뭐 다리 났을 때 중환. 제 기억으로는 중환하고 폐유만 떴던 것 같아. 다른 데는 그렇게 뜬 게 없고, 거기에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36, 34, 33 그래요. 이놈들은 낳자마자 떴다는 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큰 놈하고 막내는 이제 그 고창 초아로 가서 이제 조리하다가 거기서 낳았는데, 큰 놈은 영광놈이고 막내는 이제 고창 것이고, 년하면 안 되죠. 예, 고창 것이고, 둘째는 여기서 났어요. 성바오로.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 이틀 지나면 퇴원시키잖아요. 우리 그 조그만 여자가, 우리 마누라가 그 조그만 사람이 셋 다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우리 아들놈은 굉장히 크게 났어요. 4점 얼마 났던가. 그 조그만 몸이. 근데 다 자연분만했어. 늘 그러시잖아요. 다 새끼 낳게 돼 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 성바오로 했잖아요. 의사반, 의사 세미나. 그 홍성환 선생님 기억하실까요? 산부인과. 그 외에 산부인과도 몇 분 계셨는데 할당량을 준다고 그러죠. 그 대한민국만큼 배 많이 가는 나라 없잖아요. 43%네 47%네 큰일 난다 어쩌고 해서 이제 유도해가지고 다 갈라. 다 갈게. 수술했어요 안 했어요? 오, 축하. 거의 반은 갈라놨어요. 배 보면 다 그냥 힘이 있어요. 할당량을 준대요. 그 이틀 지난 애기 요만하죠? 앵한 빨개졌다 하면 하얘지고, 그거 잡아 떠주고. 고창에는 일주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우리 첫아들이니까 그 꼴에 또 이리도 독전하고 당신이 가서 직접 떠주고, 막내는 그것도 기집애라고 서운해서 안 가시고 제가 가서 떠주고, 열흘째 되는 날가 떠줬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매일 떴다고 보면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가끔 폐유 쪽으로 신주를 안 뜨고 폐유하고 중환 정도. 처음에는 신주를 뜨신 예, 애기 때는 막 났을 때는 백회 신주 중환 요거 딱 세 군데 떴어요. 3개를 떴어요? 응? 세 군데 떴어. 3개를 떴어요? 100회 중간 신주. 신주 3개? 세 군데. 3군데? 예. 신생한데 한 장씩 뜨신 거예요? 몇 장이? 5장씩 했죠. 5장씩. 예. 걔들은 뭐 감정이 별로 없잖아요. 엥 하고 꺼져갈 때 그렇게 금방 살아. 조금 있으면 또 엥 하고. 또 반 미리 때보다 사실은 더 적게 떴죠. 애기들이니까. 뭐 사상구가 됐든 조금 사상구보다 조금 크든. 신주만 한 게 아니라 100회도 100회 떴어요. 100개 신주. 100회 신주 중환.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아이들 병원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저기 회장님 그 애기들은 이게 다 살에 닿기 전에 눌러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눌러주시고. 아이고 누르면 더 뜨거워요. 아니고 그냥 이게 꺼지기 전에 누르잖아요. 네. 더 뜨거워. 그냥 다 해보세요. 끝까지. 그냥 꺼지게 놔둬버리는 게 낫지. 꺼져갈 때 꾹 누르면 굉장히 더 뜨겁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응?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네. 매일. 거의 매일 떴어요. 얘들이 가위바위보해요. 순서정해요. 진짜. 그 막내는 이제 조그마하니까 얘가 맨날 똑같은 거 내잖아요. 그럼 맨날 꼴찌야. 진짜예요. 나중에 삐져요. 지들도 경쟁심이 있어갖고 진짜예요. 재밌었어요. 이 씨 나 안 뜰 거야. 그러고 그럼 오늘은 네가 먼저 해라.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뭐 사탕 발림 뭐 그런 사탕도 좀 하고 이래저래 경쟁심도 좀 부추기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혼자보다는 셋이 뜨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예. 이 세 놈이 아직도 시집장가 못 갔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나는 그냥 품고 살 생각이니까
할아버지 안 될 거야 나는. 자, 초기의 무극보양뜸자리와 지금의 무극보양뜸자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하는 뜸자리가 저는 중환하고 폐위밖에 안 떴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침수론에 나간 거는 을지로 그 운동장 앞에 거기 침수론이었어요. 제대하고 이거 좀 하다가 이제는 나와서 일해라 해서 을지로에 이제 침수론을 출근을 하는데 그때는 무극보양뜸이라고 안 했어요. 건강뜸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친과뜸으로 승부한다? 그죠? 우리 유승희 교수님이 좀 알죠? 그 책이 나올 무렵에 그 원황철 교수가 무극보양뜸이란 이름을 만들었어요. 뜸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 전에도.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무극보양뜸이라고 이제 명명한 게 그게 몇 년도쯤 될까? 승부한다가 몇 년도 나왔나? 을지로가 몇 년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거기에 계셨고, 그 전에는, 그 몇 년도부터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3.1 빌딩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그게 장교동인가? 거기에 계셨었어요. 거기 계시다가 운동장 앞으로 옮긴 게 몇 년도쯤 될지는, 하여튼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6년, 그 이전에도 을지로에 계셨고, 그러니까, 한 50년은 됐다고 보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라도 그 3.1 빌딩 앞에 장교동 쪽에 몇 년도에 계셨고 그거는 제가 운동장하고 을지로 요거는 연도를 좀 연도를 찾을 길이 없는데요. 찾을 길이 없다고? 그 일기장이 한 40여 건 된다 그래요. 김관순이가 다 안 주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쓰여 있으니까 재판할 때 그냥 갖고 안 줘. 모든 것이 다 써 있거든 거기에. 연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기록? 응? 제가 개인적으로 원장님 질문했을 때는 네. 뭐 건강뜸, 보건뜸 하다가 무극보양뜸이 아마 90년대 초반인가 후반인가 그때쯤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99년 저 교육 시작할 때 그때도 무극보양뜸이라고 했어요. 제가 뭘 기억하냐면 침수론에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마냥 이거 뜸 뜨는 방법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요 노란 기억하시나요? A4 요 정도 돼요. 요걸로 내 손 보고 그림 그려갖고 그 설명하고 그래갖고 그 집에 가서 뜨세요 하시면서 이걸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90년 초반쯤 될 거예요. 내가 89년도부터 거기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 89년도? 예. 중국 갔다 와서. 북경 갔다 와서. 그 처음 거기 나가서 만약 이거 얘기하기 귀찮아가지고 요걸 써가지고 그때 삼양사 기자가 삼양 기자가 치료받았는데 지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아마 한 4-5쪽 됐을 것 같아요. 원황철 씨가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요? 참 아버지는 어떻게 그 연도를 날짜까지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날짜는 몰라도 몇 년대 처음인가. 근데 뭐 자세한 거 그거는 손중량 씨가 잘 알 거예요. 일기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기를 갖고 안 준다니까. 가사 보면 돼요. 가서 봐요?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철벽이에요.
우리 저 학생들이 가도 거의 안 들여보낼 건데. 철벽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운동장 거기 할 때 원양철 씨가 있었어요. 있었죠. 운동장 앞에, 운동장 210호가 우리 진료실이고, 복도 바로 옆에 거의 그 방을 얻어가지고, 손중량 씨가 거기 처음에 이제 그, 조그만 방, 거기서 이제 사무를 보고, 거기 방을 그때 3개 빌렸었나? 우리가 206호? 그 방도 빌려서 이제 저 같은 돌팔이들, 조홍석 교수나 유경화 교수, 홍은희 교수, 내가 얼른 기억하기를, 그런 분들 모아놓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무료로. 당신이 돈 내고 방 빌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원앙철 교수가 나는 친구와 뜸으로 승부한다 그 책을 이제 쓰면서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가 될까는 그때 이제 그 강의를 누가 했어요? 김상표 교수하고 아니 99년도 10월 달에 한겨레 신문 그 전에는 이제 언더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육을 하셨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공부 한겨레 신문에 공부해서 교육을 시작한 게 일기 교육이 99년도 10월 달에 그러니까 99년에 했는데 그때 이제 11회 신문 거기에서 손준양 씨랑 같이 해가지고 강의를 처음 받는 거예요. 99년도 10월에. 그때는 강의를 조홍석 선생님하고 원앙철 교수 두 사람을 그러니까 그때도 원앙철 교수였어요. 9개월 과정인데 10개월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1년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정기 만든 게 99년 2000년? 그때부터 이제 1년 풀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원앙철 교수가 아마 그때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죠? 그때 강의를 했어요. 99년도 그때 강의했었어요. 그러니까 2007, 8년 그때부터 이제 유성희 교수님한테 부탁이 지금 제1기가 그러니까 99년도에 시작한 제1기가 원치만 씨 시작 그때부터예요? 원치만 씨예요? 아니잖아. 이게 아니고. 원치만 씨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련한 역사적인 건 오히려 손준양 선생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다 있지. 만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서 작업이라든가 자료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들은 그거 하려고 거기 있었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거기 다 있어요. 그때 그 저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 듣는 거였고, 근데 손준양 씨 같은 경우는 사무직이었으니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음에 축제를 하거나 이런 걸 되게 그리고 다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할 거예요. 얘는 돌이라서 좀 그렇고. 손준영 씨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아닌데 원래 그 시민의 신문 그 편집 그거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아까 이상호 기자가 고발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손중량 씨도 그랬어요. 뭐 이런 할아버지가 있는데 보러 왔다가 이렇게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신문사 나와버려가지고 뜸사랑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궁금한 거는 옛날에 교수님들 이제 유경화 씨나 이런 분들 또 아까 김상표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나중에 그분들이 강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김상표 교수는 원래 저 상해 중의대죠. 상해 중의대를 나와서 견학하러 왔었어요, 그죠? 아버지한테. 그래 왔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창기에는 구당 침등법을 강의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 생활 침등의학이 한 권인데 요만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재가 8가지 아닙니까? 몇 가지? 맞아요? 공부하셨죠? 최근에 공부하셨잖아요. 8가지잖아요.
결혼, 경락경혈압, 장상, 병인병기, 취열자 침실기, 진단, 처방, 해부학까지 이렇게 8가지인데 그때는 이 한 권, 그러니까 해부학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이 한 권 가지고 침뜸에 대한 개략적인 강의만 했던 거예요. 그 원학전 씨가 만드는 거. 그렇죠. 우리도 그거로 배워.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구당 침뜸은 사실은 잘 전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교수님들은 그래도 옛날에는 그 침수랑 견학이 있었잖아요. 공부하다가 몇 번씩 내려가서 이제 견학을 하고 직접 하시는 걸 보고 또 봉사 가면은 하시는 걸 직접 보고 배우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책으로 강의했고 이놈이 가서 헛소리 좀 많이 하고 좀 무식한 짓거리 좀 많이 하고 웃지 마세요. 안 봤잖아. 얼마나 무식했는지 기억하시죠? 웃는 분들이 많아. 진짜 무식한 짓 많이 했어요. 오늘 또 하라면 안 해. 부산 나선 했네. 초창기에는 사실은 구당 침뜸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당신이 하시는 거를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이 배우는 게 이제 있고 그걸 또 강의를 하시게 되고 그걸 배워서 또 지금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교수가 있고 이제 2세대 교수가 있고 갈수록 구당 침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당신이 살아계실 때고 보기도 많이 봤지만 위에서 그렇게 배우질 못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배워놓고 하시는 걸 본 거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본 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그 과정을 이제 듣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 뭐 일장일단이라고 할까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신 거하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초기에 무국보양뜸짜리 지금 무국보양뜸짜리 이건 예전에도 그대로 있었다. 이름만 건강뜸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게 했고 회장님 지금 처음에 말씀인 백태, 중환, 태유왕이 했어. 지금 그 뒤로 추가된 게 기해관은 중국 수도 그다음 족삼리 복지가 추가된 그거는 언제 추가된 거예요? 추가? 예, 지금 아니 제가 처음 예. 침수는 일할 때 예. 그때부터 그 자리를 다 12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때도 거기도 이제 제목을 내가 무국보양뜸이라고 그랬던가? 거기에 지금 있는 게 아마 내 손모양도 그냥 있을지 몰라요. 무국보양뜸짜리 잡는 법 그리고 그 뜨는 법 그 두 가지를 여기 했던 것 같거든요. 추가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긴 그래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죠. 뭐 요거 하다가 더 추가하셨는지 모르지만 애기 손주들한테만 그렇게 애들한테는 백회 중환 신주만 떠줬다. 그때는 어른들한테는 복지 조사미도 다 그리고 이제 오는 환자가 있잖아요. 애들한테는 다 안 해줘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만 돼도 무국보양뜸 다 안 해줘요. 젊은 애들이 다 안 하려고 오잖아요. 꼭 필요한 자들. 얘가 뭐 어쩌다 여자애들 같은 꼭 중급이 들어가고 중환 중급 뜨고 뭐 폐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복지삼리 이건 뭐 미니스커트 못 입고 팔 못 내나 그래서 안 해줄 수도 있고 무국보양뜸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환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뭐 다 하면 좋겠지만 애들 또 저기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꼭 필요한 자리들만 이렇게 하신다. 침과 뜸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 침뜸을 같이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침쟁이 마음이에요, 그거는. 딱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고항 안 놓을 때도 많아요. 자, 폐유고항 뭐 이거 뜸을 뜨고 고항은 뭐 침을 놓을 때도 있고 안 놓을 때도 있다. 고항 안 놓을 때도 많아요. 꼭 놓는 건 아니고 침쟁이 마음이에요. 이게 필요하면은 고항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간혹 우리 이제 주로 많이 보이는 게 일단 뭐 풍지천주는, 그러니까 환자가 들어오면 저는 침을 2개 따요. 20개. 20개를 따서 일단 가장 골륜 위중은 꼭 쓰셨어요. 꼭 쓰셨고, 이제 앞에서는 뭐 꼭 쓰는 자리, 천추중화는 꼭 쓰셨고, 이제 그 다음에 병세에 따라서 뭐 침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침쟁이 맘이고, 태양도 꼭 거의 해주셨던 것 같고, 동자료는 사실 여기잖아요. 말로는 동자료라고 하는데 태양 놓잖아요. 그 어디나 보면 뭐 동자료 이렇게 써 있어. 당신도 그렇게 동자료다 하고 하셨는데, 침 놓는 거 보면 거의 태양을 씁니다. 그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침은 당신 마음대로, 침쟁이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겠죠. 이 자리는 뜸만 떠, 이 자리는 침도 같이 해, 꼭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가끔,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 좌간우비, 우간자비 하잖아요. 그러면 좌간우비 뜸 뜨고, 요 우간자비는 여기 침을 한 번씩 놓기도 해. 근데 그건 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죠. 백회는 침을 항상 놓으셔서 안 놓는데. 백회는 거의 침을 안 놨습니다. 거의. 거의 내가 기억에는 침을 안 썼어요. 혹 이제 머리 아픈 사람들은 이제 사신총이나 백회보다 사신총이나 이렇게 한 번씩 침을 놓으셨던 것 같고, 두유 쪽은 침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뜸도 뜨지만 침도 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침과 뜸을 뭐 동시에 한다, 뭐 뜸 뜨는 자리, 이건 뭐 고정이니까, 그잖아요. 당신 치료법에 무극보양 뜸은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뜸자리 추가되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가 복, 모혈, 배, 유혈, 뜸자리는 거의가 그거. 그 다음에 아시혈, 뜸자리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백회로 침을 잘 안 하시는 이유 같은 얘기는 안 하죠? 뜸을 매일 뜨니까 침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더라고요. 침 놔도 돼, 그럼. 근데 같이 한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가끔 놓을 때도 있어요. 못 놓는 건 아니고, 놓지 말아도 아니고, 뜸을 그냥 매일 뜨니까 거긴 꼭 침 같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기본 침에 백회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 여기 없다고요? 예, 그 백회 거의 침 그렇게 안 놓으셨어요. 이게 당신 마음 내키면 한 번씩 침 같이 하는데 보통은 뜸만 뜨셨더라. 예. 그럼 놓고 싶으면 놓으셨어요. 못 놓는 건 아니고 놓지 말아도 아니에요. 당신 놓고 싶으면 놓는 게 침쟁이 마음이에요. 폐유도 침을 놓으실 때가 있어요. 폐유도 놓으실 때가 있고, 풍문도 침 놓을 때가 있고, 폐유 뜨니까 풍문에 침을 놓을 때도 있고, 그 침쟁이 마음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신전에 폐유에다 뜸을 뜨시는데 침을 안 넣는 그 무구함께 그걸 좋아하고 하는데 폐유에 누가 이렇게 왜 침을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알아맞혀 보라고 그러고 설명을 안 해주셨었거든요. 아니에요. 가끔 놓으셨어요. 침도. 근데 이제 저기 부당 선생님이 감기가 굉장히 힘이 걸렸을 때 이제 좀 하라고 치료하라고 힘들라고 이제 그러시면서 폐에다가 침을 넣어주시고. 침도 같이 쓰실 때가 있어요. 같이 쓰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우 이장 오셔가지고 회장님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 다음엔 예, 다음엔 없어요. 그 뭐 요거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그 당신이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기억이 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그 우리 이상호 기자 오셨다니까. 자, 우리 회장님. 아유, 예.